그들이 하락 근거로 주장한 것들이 하락으로 안 나타나자 계속 말을 바꾸잖아. 제가 2023년 이후에 말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무세 그냥 서울무세. 시종일관. 서울무세 살아. 서울무세. 돈 벌었잖아. 그래서 서울무세. 그렇지. 아까 경기도도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경기도도 저는 경기도 일부도 저는 서울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1기 신도시 정도까지는 서울이라 생각한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 수원 정도까지도 서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삼성전자 생활권이라고 있죠. 삼성전자 생활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수원에 어디까지를?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있고 기영사업장도 있고 수원사업장도 있잖아요. 그 주변이 대부분 수원에 근무하시는 삼성전자 직원이나 거기에 그 파트너 협력업체라고 하죠. 협력업체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새로운 생활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설명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설명하는 게 좋아. 그까지도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분당, 수지 이런 거 다 서울이라 생각한다. 수원, 오케이?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무세는 이제 거기도 포함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옛날에 그 특강 한번 했잖아, 둘이. 그때 이제 영통 이야기 한 것도 그런 쪽에서 한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영통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말하기가. 거기 딱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2025년이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야기하면 댓글에 이제 개소리 하지 마라. 응? 뭔 소리냐,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투기꾼들 같은 뭐 부추기는 거냐, 지금 집 사가지고 망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원래부터 극단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댓글은 여전히 달리고 있고. 뭐 이제 지금 상수라서 이제 그 댓글 기본적으로 안 달리면 좀 섭섭해요. 그치, 안 달리면 이번에 좀 인기가 없었나 보다. 그분들의 어그로를 못 끌었나 보다. 관심을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논리,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방끈 긴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 경제 막 우리는 경제 잘 모르잖아요. 채권 금리가 어떻고 우리 뭐 발바닥에 닿도록 다니는 거 말고 뭐 다니는 거랑 뭐 주워 넣는 거랑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박하잖아. 우리 보통 좀. 그치? 돈은 우리가 벌지만. 그치? 어쨌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약간 이게 좀 과장을 해서 얘기하면 무식한 부동산쟁이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공급 부족이 핵심 논리 아니냐. 공급 부족이 핵심 논리인데 공급 부족하지 않다.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봐라. 공급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금리의 논리는 금리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잖아. 방향 틀었고. 그런데 금리 내렸는데 집값 떡상하잖아. 이 이야기인 거잖아, 지금. 금리 이야기는 이제 하도 해서 이제 그만할게. 근데 오늘 공급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 이런 이야기, 공급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의 공급이 적냐? 이 이야기랑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 그리고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2010년을 봐라. 2010년. 떡나겠지 않냐? 아니, 공급이 적었는데 그때도 금리 내려왔고 비슷하잖아요. 금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한번 일어났지 않냐? 그때 맞습니다. 공급이 많았냐? 안 많았지 않냐? 똑같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세가율이 차올라서 매매를 밀어 올리기 충분한 수준까지 전세가 오르는 과정을 거쳐야지 집을 사는 거다.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제 주장. 안 맞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주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래야지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왜 서울 무세인가? 뭐 이런 이야기,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망고쌤이 서울 무세인 이유.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 무서운 거 온다. 큰 거 온다. 핵폭탄 3개 팡팡팡. 봐라, 핵폭탄 3개다 이번에. 꼭 봐라. 이런 거잖아. 그치? 서울 공급은 부족한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이제 프롭테크 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프롭테크 앱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실에서 갖고 온 건데 아실에 보면은 그 아실이 뭐 투자 용어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호갱노는 일반인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네. 이런 거 툴 잘 쓰면 좋아. 적정 수요라는 것은 쭉 그어놓고 그 밑으로 있냐 위로 있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이거 선거 놓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 이거 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인구의 0.5%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지 적정한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뭐 말이 되게 많아요. 공격도 엄청 많이 당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그러면 새로운 거라도 한번 제시해봐라. 숫자로 딱 손에 잡히는 거 해봐라. 그러면 딱히 말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적잖아요. 적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구간에 그 적었기 때문에 집이 많이 올랐고, 이럴 때는 공급이 많아서 집이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이 이제 그래서 공급이 많아요, 적어요, 딱 보기에. 적습니다. 여기서 아실에서 빨간색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내년이고, 25년, 26년, 이거 어떡할 거냐, 27, 8년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야, 봐라, 이거 공급이 진짜 큰일 났다. 2024년은 2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은 3만 5천 호, 3만 6천 호 정도 되네요. 26년부터는 2,300, 2,200이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적정 46,754호인데 인구 곱하기 0.5 한 것 같은데, 요거의 43%, 올해는, 내년에는 77%로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여기에 3만 5천 호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11월로 바뀐 게 반영이 안 된 거죠. 사실 이게 두 개를 더하는 게 더 정확하죠. 5만 5천 호 정도 되는 거죠. 5만 5천 호. 어쨌든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많다. 이런 건데, 올팍보가 이제 올해로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올팍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상반기 이후부터는 적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문제는 이게 5%대라는 거죠. 6년, 7년이. 그래서 이게 폭동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야, 어떡할 거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 20명 중에 한 명밖에 집을 못 사는 거다, 신축을.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해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들.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이제 나와서 부동산 114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게 적지 않고 10년 평균이 3만 5천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만 8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부동산 1, 2사는 이제 아까 아시랑과 다르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봤더니 다 조사했다. 국토부는, 민간은 분양주택만 한다. 근데 국토부는 분양주택, 공공주택, 30호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한다. 도생? 그 장부, 공부상으로 아파트인 거 있잖아요. 7층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당연히 적게 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과연 아파트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죠. 국토부하고 민간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통일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아파트 분양주택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봐야죠. 실제로 신혼부부들은 79%, 80%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희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희망한다는 거죠. 현실은 40%밖에 안 되지만 연립 다세대 반반이라, 이거 연립 다세대하고 아파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네.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좀 맞는 것 같은데요, 통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30호 미만이라든지 청년 임대일까요? 전 세대 이상. 그렇죠. 역세권. 그치. 84. 그치. 신축. 그렇지. 알파를 믿고. 그쵸. 커뮤니티 빠방. 세탁기 위에 건조기 올라가고. 이게 제일 중요해. 디테일을. C에 5개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파트 중에서도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현실. 이상과 현실, 이런 거죠. 인스타 찍을 때 잘 나오는데. 그치.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서 딱 찍었는데 뒷 배경으로 이게 공원이나 또 강 나와주면. 그렇죠. 좋죠. 그 정도 되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서울 역세권이면서 그런 거잖아요. 현실은 여기 더 가늘어진다, 이제 더 가늘어진다, 이렇게 바늘처럼 바늘이 되는 거예요. 바늘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아파트랑 공급을 집계를 할 때 아파트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토부보다는 민간 쪽의 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양하는 거. 근데 이제 30호 이상이면 다 분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것들도 분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지 않은 것도 분양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민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답답해. 아파트 데이터를 나도 맨날 만지는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간이 맞는 거고, 민간 데이터를 보면은 2026, 2027년은 정말 골로 가는 수치다, 이런 거죠. 이러니 폭동이 안 오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토부 거는 인용하고, 국토부 맨날 욕하면서 국토부 거 인용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 아, 그래요? 신박해요? 숨은 입주물량이 있다. 숨은 입주물량. 이게 어마어마하다.
숨은 입주 물량은 뭐냐? 공사를 시작했는데 착공이죠. 착공을 했는데 분양을 안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후분양 단지 같은 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민간에서는 분양을 해야 집계를 하는데 분양을 하지 않았잖아. 집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다. 후분양 단지도 많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분양을 안 하고 착공은 했지만 계속 분양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잡내야. 이번에 분양한 거잖아요. 잡내야. 잡내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분양하는데 내년 연말에 입주하거든요. 3년 걸리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착공하고 한 1년 넘게 계속 안 했던 거고 그 옆에 잠실루엘도 아직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분양 안 했고 올림픽 파크 프레온도 작년에 분양했는데 올해 연말에 입주하니까 착공하고도 한참 1년 이상 그냥 분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집계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민간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엄청 많다면 단지를 막 나야 돼. 엄청 많아요? 아니 나야 돼. 엄청 많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대 적지 않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역시 부동산쟁이들은 그래. 그래서 열받았어. 나 열만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찾아보셨어요? 전수조사를 했어. 결국에는 일단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가 보기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아파트의 기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여야 된다. 그리고 숨은 입주 물량도 포함돼야 된다. 그럼 요걸 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라고 이야기해야지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뭐 토론이 될 만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노력해가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제 사람들 뭐 심리치료나 하지. 상승 심리치료사, 하락 심리치료사. 이런 거나 하지. 그냥 이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와도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박수 치고 좋아요 누르고 막 물론 나는 좀 안 눌러주는 것 같은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일단 내 영상을 누르면 무조건 좋아요부터 시작하고 좋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좋아요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좀 더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논리적인 애널리스트들이나 박사님들하고 제가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국회로 안 갈 거고 국회로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 국회 말고 부익남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부익남으로 가야죠. 부익남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강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돼야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요 에너지, 좋아요의 에너지를 부익남으로 보냅시다, 그렇죠. 여러분. 쫙 보내는 거지. 자꾸 이러시면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여야 되고 숨은 입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종결될 거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도대체 뭐냐고. 여기 이제 쭉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초품화, 조식 서비스, 주차 대수 2.0 이상, 커뮤니티, 벌써 이렇게 나왔어? 역세권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그냥 네이버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주복이랑 주상복합이랑 아파트로 거래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다라고 하는 게 맞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 구할 때 네이버 보고 구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거 다 돌아보더라도 결국엔 매물 때문에 네이버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네이버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숨은 입주 물량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 숨은 입주 물량은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은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로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갔으면 관리처분 인가가 지났으면 대부분 입주 물량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착공되었거나 관리처분 인가 지난 아파트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까지, 인천까지 다 조사했어요. 수도권을. 그래서 그거를 리얼망고에 다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짝대기가 그냥 입주 물량이에요. 그동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뭐냐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에요. 10년 평균 입주 물량. 이 빨간색은 뭐냐면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서울 인구의 0.5%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선이 아닌 이유는 이 연도마다 인구가 틀리니까 연도마다 인구를 다 땡겨와가지고 0.5를 곱한 거라서 이게 쭉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5년, 26년, 27년, 28년.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2005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앞으로 입주 물량.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제일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연속으로.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되냐고.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적정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뭐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난제죠, 난제.
그 파월도 모른다는 그 중립금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중립금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기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인구의 0.5를 이야기했는데 자, 소를 한번 볼까요? 인구의 0.5% 선이 있죠. 그럼 그냥 2008년, 9년 빼고는 전부 다 낮았어요. 그죠? 그래서 2008년, 9년에 잠깐 떨어졌잖아. 생각나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올랐잖아. 그 이야기 뭐냐면 0.5를 하회할 때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길게 놓고 보면은 맞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47,000원.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935만이 그러니까 47,000원가 맞겠네. 47,000원보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계속 부족하지 않냐. 더 심해지지 않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이 무슨 소리냐. 10년 평균 입주 물량을 봐야지. 10년 평균 입주 물량? 그래 보자. 10년 평균 입주 물량 그래서 35,000원. 아니다. 연도마다 틀리다. 10년 평균을 다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2008년 9년 되기 전에는 나였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던 거야.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가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이라면 35,000원 이야기하더라고. 이 35,000원가 한 이쯤 돼요 이쯤. 네. 자 훨씬 낫죠. 적정 입주 물량이면 생각해보자. 그럼 10년 평균 입주, 우리 서울 그러면 서울에 10년 동안 35,000호가 공급이 됐어 매년 평균적으로. 그게 적정 입주 물량이라면 그러면 너는 집값 급등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서울이 10년 동안 몇 프로 올랐어요? 두세 배씩 올랐잖아요 아파트가. 그럼 35,000호로는 두세 배씩 오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5,000호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1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1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2026년, 7년에는 특히. 그리고 8년, 9년이라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딱히.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린다.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냥 그래서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는, 종결 영상이 있으니까 종결 영상을 보시면 되겠다. 크게 이제 제 논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금리하고 입주 물량이다. 금리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0.5가 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그 잠재 성장률 근처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은 길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2개월 이런 거 맨날 1, 2개월 보면 안 돼. 6개월, 1년 이상 보면은 결국 금리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별 수급으로 결정되는 시기가 올 건데 진짜 지금 작정하고 지으면 10년 뒤에나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또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우리들 지금 10년 동안은 편안하다. 슈퍼 사이클. 편안하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리 역전세가 제일 문제인데 이제 역전세가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전세 기구 샀으면 그런 거고. 근데 역전세는 항상 그렇지만 금리의 급등이 있지 않은 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면 금리의 급등이 당장 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